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제 영상 편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의 방향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 지금 잠깐 올랐다가 약간 좀 주춤하게 좀 조정을 받는데 과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건지 횡보를 할 건지 다시 또 하락을 할 건지 상당히 지금 다들 그 의견이 분분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냥 어떻게 큰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일종 시나리오예요. 뭐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시나리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증권사도 그렇고 다들 이제 뭐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볼 겸 해서 과연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최대 상승폭으로 8만 전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지난주였지 결국은 지난주에. 그래서 8만 전자를 기록했는데 7만 전자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게 9만 전자 갈 것인지 또 10만 전자까지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나름대로의 뭐 분석한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에 1.02% 올랐어요. 그래서 79,300원, 79,300원에 거래를 마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3일날 2.6%, 2.65%로 올라요. 그래서 이제 81,400원을 딱 찍어요. 그리고 또 4일날 1.84% 오르죠. 1.84% 올라가지고 82,900원을 딱 갔습니다. 82,900원으로 딱 찍습니다. 이 기간에 삼전 주가가 무려 한 5.6% 오른 거예요.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5.6%. 이런 상승률은 같은 기간의 코스피 상승률의 2.4%의 2배를 넘어선 거죠. 2.4% 2배. 그래서 큰 움직임이었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통상적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20%를 차지하는 우리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보통 이번에는 코스피를 넘어섰다는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코스피를 넘어섰다. 보통 3일 연속 상승하면서 5%의 그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8일에서 11일 정도? 1월 8일에서 11일 정도가 이때가 한 10.45% 올랐죠. 그때 참 엄청났죠. 다들 10만 전자 간다고 아우성이었고 진짜 말 그대로 벌떼같이 몰려섰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7개월 만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5.6% 오른 게. 특히 4일 기록한 종가가 82,9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에 종가가 83,200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전 최고치죠. 5월 10일 이후로는 약 3개월 만에 이제 83,000원대 이제 근접한 건데 또 이제 5일 소폭도 하락했어요. 또 하락했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높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삼전 주가가 가장 큰 이유, 그 삼전 주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줄곧 팔아치웠던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규모 순매수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1조 한 600억 정도를 샀어요. 순매수 한 거예요. 1조 600억 정도. 많이 샀어요. 아무래도 올 초에 이제 동학 개미들이 이제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대거 막 담았거든요. 계속 매수한 거라, 줍줍한 거예요. 그 개인들이 이제 추가 매수가 이제 주춤하니까 이 가운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수급에 다시 또 동참을 한 거죠. 동참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삼전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이겼다, 제쳤다, 뭐 그런 또 이야기 소식들이 전해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삼전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한 198억 1000만 달러 돼요. 약 22조 한 7,400억 정도 되는데 인텔이 한 196억 달러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주 큰 소위 차이로 한번 앞서 있어요. 한 1억 달러 이상 좀 더 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삼전이 그 인텔 매출을 넘어선 게 2018년 3분기 이후에 15분기 만에 15분기 발음도 힘드네. 15분기 만에 이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1분기가 4분기니까 한 3년 조금 넘네요. 하여튼 거의 약 4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이 이제 인텔을 앞서버린 거죠. 또 요즘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하기 또 시작해요. 그렇게 막 죽쓰고 있던 우리 스톡스 지수가 뭐 슬금슬금 오르더니 지금 최고점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투자 심리에도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자꾸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보통 시나리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일단은 우선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다.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전 가석방 되면은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 증권업계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끝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세가 끝물이다. 외국인이 7월에 한 달간만 해도 5조 761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이러한 순매도 행진은 지난 1일부터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그 주요국이 매도세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미국, 중국의 분쟁이 더 심해지면서 중국 비중이 큰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해서 뭔가 기계적인 매도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러한 매도세로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32.8% 정도 줄었다 하더라고요. 32.8%. 그 금융위기 평균 수준의 이제 33% 정도 이를 밑돌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위기 때 33%인데. 하여튼 국내 기업들의 이익도 늘고요. 전망치도 이제 오르는 상황이니까 외국인 매도세는 이제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PR이라죠. 보통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11.4배 수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물론 환율이 있어. 환율이 또 변수예요.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대로 아직 뭐 우려는 크지 않다.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역시 이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원가 절감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신규 스마트폰 출시합니다. 8월달에 조만간.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메모리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좋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신규 생산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 반영이 마무리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고단화 이제 막 176단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15나노 D램 그런 미세화 영향. 그래서 원가 절감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삼전의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메모리 고점 논란이 있지만은 비메모리 부분의 경쟁력 개선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분기 매출이 한 30조 원을 넘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애널들도 지금 비메모리 실적의 3대 요인이 뭐냐? 3대 요인의 가격, 출하량, 원가, 이렇게 보시면 PQC 이렇게 따지라고, 가격, 출하량, 원가. 이것들이 동시에 막 개선이 되면 선발업체 우리 TSMC 있죠. TSMC하고 점유율 격차도 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주가 촉매로 인전 작용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도 이어진다,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애널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업체들의 비메모리가 아니라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서버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 이제 상승 기조 갈 것이다. 상승 기조. 또 전방 재고가 이제 소화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고점 논쟁 약화될 것이다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소비되면은 또 나중에 재고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고점 논쟁 약간 수로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일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은 상승 시기가 그리 길지 않다. 이번 상승은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일시적이다.
추가로 오르면서 9만 10만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거죠. 약간 비관적인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삼전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뭐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항상 뭐든지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이 그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막 옥죄어요. 막 타이트하게 옥죄버렸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좀 나왔고,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깜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과감한 투자를 못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삼전은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주가는 업황 고점 논란에 좀처럼 반등하지는 못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이제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이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삼전이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계속 주가를 짓누르는 겁니다. 또 주가가 모멘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오는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든다. 그 삼전의 반도체 매출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슈도 재현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시각도 있어. 17년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에 삼전 주가가 2017년 한 5월 2일 액면 분할 기준이에요. 한 44,900원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년가량 가파른 상승세를 막 가요. 그런데 그해 이제 11월 1일 정도 돼요. 11월 1일 57,220원 딱 찍고 30% 가량 올라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년 동안 쭉 미끄러 다시는 거야. 막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요. 막 밑으로 그냥. 근데 미치는 줄 알았을 거예요. 2018년도 공포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삼전의 그 반도체 영업이익이 이제 2017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늘어났는데, 이 시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결국 삼전의 주가도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전 고점 돌파 등 추가적인 우상향이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동안 수급 주체들이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로 반도체주를 많이 비워뒀기 때문에 순환매 과정에서 삼전에 오른 거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상승으로 보기엔 무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약간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뭐냐? 주가 하락을 앞두고 이제 소폭 상승했다. 소폭 상승. 주가 하락을 하고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바닥 뛴 거죠. 튄 거예요. 이걸 보내면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요.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뭐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잠깐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인데, 일종의 고양이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거 결국 뭐냐, 이게 데드캣이라니까 죽은 고양이가 꿈틀거린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일단은 삼전이 역시 과거에 보면은 2018년도 4분기 인터넷에 1위 자리를 한번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에 그 4일에 고점 대비 34.6%나 하락해가지고 37,4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34% 빠졌다고. 그때 멘붕이었을 거예요. 2019년 1월 때 막 멘붕에서 34% 빠지니까 막 이게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 막. 근데 난리였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응? 증권가에서는 삼전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전망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죠. 다만 그 일각에서 그 삼전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또 있대요. 응? 참 삼전의 가격이 비싸. 이건 다른 기업이 비교한 게 아니라 삼성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삼전의 연초 그 PBR이 1.98이었어요. 근데 PBR이 2배를 넘은 것은 2002년 IT 버블 시기하고 2013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 정도인데, 이때가 삼성전자 ROE가 얼마였냐? 20%가 넘었어요. 이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넘었는데, 지금 ROE가 13%다. 그래서 ROE가 더 올라오고 PBR이 더 내려갔을 때 적정 가격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지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뭐 의견,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 초 목표 주가를 올렸던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사례도 늘었고, 지금 무엇보다 뭐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예? 비대면 수요 둔화에 뭐 메모리 설비 투자 상향 조정에
반도체 그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 하락 추세 뭐 다양한 걸 다 리스크라고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악재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 다 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인데 크게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할 때 뭐가 맞겠습니까? 1번 상승한다, 2번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3번은 약간 잠깐 반등한 거다.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얼마 간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저는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은 그때 죽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